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은 배당 정산하는 영상은 아니고, 왜냐면 지금 배당 정산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사실 이제 그 SL 그린 리얼티만 하나 남았어요. 7월 15일 날. 근데 이제 8월 15일이죠. 8월 15일 날 들어올 게 하나 있는데, 뭐 광복절이라 다음 날에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배당 정산한 영상은 아니고, 요즘에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왜 투자를 하고 있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사실 뭐 생각이 정리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냥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만 그냥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금요일에서 지금 토요일 넘어오는 사이였고 아까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장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단 인베스팅 이제 수익률부터 보면 5%였다가 이제 9%까지 올라온 걸 보실 수 있고, 예전에 과거에 이제 침체돼서 마이너스 한 10% 조금 넘어갈 때까지 있었던 그런 손해가 다 메꿔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팔지 않고 그대로 추가 매수만 하기 때문에 이거 리밸런싱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늘 그렇듯. 사실 저는 리밸런싱은 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고 팔고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계좌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액티브 삼성증권에 이제 제가 TQQQ에서 지금 롱으로 좀 오래 잡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뭐 10%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어플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7%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만 나스닥이 플러스 2%나 3% 정도 올라와 준다면 아무래도 레버리지 상품이 3배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을 거란 이제 수익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선물이 아닌 현물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13,000선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8월달에 타운홀 미팅도 있고 9월달에 FOMC 그것도 있긴 하지만 회의록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는 계속 홀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뭐 플러스 4%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1억이 좀 안 됐다가 다시 또 많이 올라와 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익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코로나 때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예금 적금만 했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예금 적금도 투자라고 감안을 했을 때 왜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 요즘에 드는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금 적금 했었을 때도 그냥 1억을 한번 모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예금 적금을 했는데 저번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영상에서도 올렸었는데 1억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뭐 새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뭐 좀 적극적으로 해봤을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일단은 모르겠고 그냥 예금 적금 해서 1억을 모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뭐 모았지만 별다른 뭐 성취감도 좀 반감이 되는 것 같고 절감이 되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금 적금을 해서 뭐 지금 집을 이제 증여를 받았을 때 그때 세금을 납부하고 뭐 취득세 내고 그 양도소득세 내고 이런 거에 돈을 뭐 다 써버리긴 했지만 그런 걸로 이제 써서 더 허무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목적이 여지껏 없었고
심지어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는 많은 뭐 MZ세대, 20, 30대 뭐 혹은 40대 이상을 모든 연령대에서 투자를 하는데, 특히나 20, 30대 MZ세대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간다 할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 물가 상승, 우리가 연봉, 물가 상승이라 연봉이 그만큼 좀 상승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어쨌든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근데 내 월급은 그대로다 보니 근로소득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내가 뭐 4천만 원을 받나 8천만 원을 받나 어쨌든 집을 못 산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적금으로는 답이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나 하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주식 투자라는 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기점이 뭐 누구나 그렇듯 이제 2017년도에 코인이 될 수도 있었고, 그걸 뭐 저는 사실 투자도 아니고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또 스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그때 코로나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자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등 떠밀려서 투자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트렌드에 맞춰 가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했던 건 2019년도인가요? 저희가 코로나 터졌을 때가. 그래서 그때 한 4월 달인가 2월 달에 로키드 마틴, 1월 달인가 2월 달에 코로나 직전에 한 주를 샀었고, 그대로 이제 폭락을 하고 나서부터 한 7월 달 제가 성과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 시작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여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목적이 뭐 누군가, 특히나 이제 뭐 우리 회사 동료들끼리도 미국 주식을 많이 한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는 왜 하냐 하면은 뭐 어떤 친구는 뭐 차 살라고, 아니면 집 살 때 보태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제가 운이 좋게도 부모님 덕에 집이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집을 뭐 더 하나 해야겠다는 욕심은 있지만 안 된다라는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집이 서울에 있는 뭐 구축은 뭐 7억짜리 8억짜리도 있겠지만 그냥 보통 15억을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시드로는 뭐 2배, 그러니까 뭐 100% 먹고 200% 먹고 뭐 2배 3배 먹어도 그래봤자 뭐 3천만 원으로 100% 먹으면 뭐 6천, 뭐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3배 먹으면 9천 먹고 이러겠지만, 어쨌든 저 15억의 아파트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목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모을 줄만 알지 또 쓸 줄은 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좀 얘기가 겹쳐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적금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적금을 1억을 모을 때까지 3년 반, 4년이 걸렸는데, 이거 하는데 정말 긴축재정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돈의 흐름을 알고 이러다 보니 섣부르게 돈을 잘 못 쓰는 그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추상적인 그런 목표만 남아있지, 왜 나는 투자를 하고 있지? 그게 없더라고요. 뭐 어쨌든 회사가 가까우니 차도 안 사고, 그냥 원래 그냥 쓰던 거 그냥 열심히 잘 쓰고 이러는데,
돈이 분명히 차곡차곡 모이는 것 같으면서도 대출은 그대로 있고, 다만 주식 시드는 늘어가고. 근데 목적이, 내 목표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만났던 친구라던가 최근에 만났던 친구도, 아니 수익이 나면 쓰면 되지 않아? 왜 그렇게 아껴가면서 모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변을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답변을 해줄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딱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모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생각해보자. 왜 모으고 있지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 그냥 뭐 돈 좀 있으니까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있고 하면 그냥 주식 팔아가지고, 지금 뭐 모여있는 것도 자산 금액을 보시면 주식에 미국 계좌만 이제 1억 3천이 되는데, 솔직히 이거 팔아서 뭐 제가 사고 싶은 뭐 아우디 A6라던가 뭐 할인받아서 6천 7천 주고 사면 되니까, 하다못해 욕심부려서 이 돈 다 털어가지고 그냥 A7 사도 되고 벤츠를 사든 뭘 사도 되거든요. 이걸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가 이제 곰곰하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모은다고 하지만, 과연 이거를 들고 있는다, 결과적으로 내가 최종 목표라고 했는 3억이 달성이 되면, 뭐 그때 가면은 주가가 올라서 변동폭이 있어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 가면 내가 이 돈으로 노후가 되고 행복할까? 이때도 팔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고, 분명히 내가 뭐 가정을 꾸리고 가정이 생기고 하면은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나는 결과적으로 나라는 사람보다도 더 후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걸로만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타 계좌를 만든 것도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런 성격이 좀 크긴 한데,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TQ가 잘 풀려서 수익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이 나면은 과연 나한테 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 운이 좋아서 지금 시드가 이게 이제 3천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뭐 3,300인데 이제 유럽, 프랑스 거 빼면은 뭐 3,200, 3,100일 텐데 40%라는 수익을 냈어요. 제가 운이 좋게. 그래서 뭐 250에 대한 공제를 빼고 뭐 어쨌든 세금 계산해서 1,000만 원이 주어졌다 하면은, 내가 그 1,000만 원을 내 스스로를 위해서 다 쓸까? 어떻게 보면 제가 돈에 욕심이 되게 많은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저란 사람은 1,000만 원이 생기면 500은 배당주를 사서 대체 출고를 해서 키움증권에다가 합쳐서 넣어놓을 것 같고, 500만 원만 빼서 쓸 것 같은데, 그런 게 제 스스로의 성향이 제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아끼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도 이걸 어느 정도 내려놔도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투자를 나는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도 있고, 집을 추가로 사고자 해도 뭐 대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시드 뭐 2연타 치든 안타를 치든 3연타를 치든 해봤자 1억이 안 되는 금액인데 세금 다 떼고 하면, 그래도 그거 하는데 집을 못 사는데 과연 차라리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나한테만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조금은 혼란스럽네요. 왜냐면 이제 투자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뭐 어떤 목적도 아직은 세워진 것 같지도 않고, 언제 쓰겠다라는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물론 나중에 뭐 결혼을 해서 이제 재건축 빌라니까 뭐 이주 비용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뭐 전세를 살든 어디를 더 가서 살 때 필요하면 팔아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기도 하고, 그때는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이거는 또 안 팔려고 또 고집을 부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배당을 뭐 이제 연간 100만 원씩 받고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자라는 것도 부자가 목표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자의 기준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뭐 자산, 현금 자산 뭐 몇십억 있고 뭐 부동산 몇 개 있고, 근데 이거는 저만의 기준인 거고 진짜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진짜 수치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혼란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영상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주저리 얘기를 해봤고요. 요즘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와서 뭐 강남 쪽에 침수도 되고 그랬을 텐데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건강도 유의하시고, 앞으로 나스닥 계속 오르는 거에 모두들 숏보단 롱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를 믿고 함께 16,000을 향해서, 아니면 나스닥 2만을 향해서 계속 홀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배당 정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